봅시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웠는데, 연속 확률 분포는 성질이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이게 이제 이 함수의 값은 양수고, 이 범위를 줬을 때 이 범위에서부터 이 범위까지는 1이 되는 거고, 확률을 계산할 때 이 면적으로 확률을 계산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저번 시간에 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이산화율 분포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분포가 이 이항 분포였잖냐. BNP.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포는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게 이제 영어로 노말 디스트리뷰션. 노말이야. 가장 흔한 분포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분포냐면 이 분포예요.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생긴 거 그냥. 오케이?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분포를 이거 무한대로 쭉 가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가는 거거든. 이러한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 함수식 있잖냐? 이거거든. 그냥 보기만 하면 돼. 오케이? 우리가 이 정도 함수식까지는 2의 거듭제곱까지 2 아직 배우지도 않았어 우리. 그렇지? 이거 자연수이야. 그러니까 무리수거든. 2.7 정도 하는 그 수거든. 미적분에서 배워요. 근데 그 2를 가져와서 열심히 돼 있지만 이건 의미는 없는 거야.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분포를 이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이랑 분산이 중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평균이랑 분산이 중요합니다라는 거 너희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분포를 어떻게 나타냅니다라는 거냐면 이렇게 n 평균 시그마의 제곱. 오케이? 표준 편차에 대한 제곱으로 나타내 주겠습니다라는 거니까 너희들이 일단 이거 기억하세요. 넘어가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성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러한 분포에 대한 성질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야. 이 분포는 정확히 뭐에 대해 대칭이냐면 이 x는 m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얘가 이제 x는 m에 대해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 x에 대해 m에 대해 대칭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만족합니다라는 거야? 함수식으로 나타내면 f의 m-x의 값이랑 f의 m 플러스 x의 값이 같습니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대칭인식 이것 말고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지. 어떻게? 방금 뿌듯했잖아. 그렇지. 두 개 더해서 EM만 나오면 돼. 오케이? 대칭성은 더해서 어떤 값이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이것을 EM-x는 fx. 오케이? 이렇게 표현만 되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지금 수원 하잖냐. 거기에 대칭성 있고 주기가 있잖냐. 주기는 빼면 일정한 값이고 빼서 일정한 값이 나오면 돼. 대칭성은 더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대칭성은 더해서 한 가운데 값이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더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는 게 뭐냐면 대칭성이에요. 그러니까 m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는 대칭성을 가지니까 어떠한 성질을 갖는 거냐면 이러한 성질도 갖겠지. P의 m이 x가 라지 x가 m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이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라는 거고 당연히 x가 m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이 값은 절반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너희들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 뭐냐면 이 최대값 있잖냐. 최대값은 언제 가죠? 이 함수 봤더니 최대값은 뭐에서? x는 m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거야. 이 그래프랑 y는 fx랑 x축. 그러니까 y는 0하고에 둘러싸인 넓이가 이거와 이거로 둘러싸인 넓이가 뭐가 돼요? 뭐가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소확률 분포니까 전체 넓이는 1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봐보자. 여기에서 바뀌는 지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이 있어. 얘는 시그마의 값이 돼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은 시그마의 값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볼록성이 바뀌는 지점. 볼록성이 지점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q 이 시그마일 때 성립하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봐보자. 우리가 이제 이 시그마 값이 일정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을 분포로 나타낼 때 어떤 분포로 나타내겠습니다. n 시그마 제곱이라는 분포로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했잖냐. 그러면 시그마 값이 일정해요. 그럼 m 값이 변할 거 아니야. m 값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폭은 일정한데 이 축만 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그마가 일정할 때 m 값이 변하면, 그러니까 m 값이 달라지면, m 값이 변하면 무엇만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축만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그래프가 하나 있어.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얘만 계속적으로 평행 이동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만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옮겨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m 값이 변하면 이 폭은 똑같은 그래프가 이 값만 계속적으로 변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m 값이 일정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m 값이 일정할 때. n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이 값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가 커지면 어떻게 그려질까? 이 그래프가 시그마가 커지면 더 낮아져? 확실한가? 더 낮아져요? 왜? 넓이가 이래야 되니까? 오케이.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커진다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자료들이 더 멀리 떨어졌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더 멀어지겠습니다라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되면 시그마가 커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시그마 1, 시그마 2라고 이렇게 나타내면 시그마가 커지면 이렇게 더 퍼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우리한테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고르게 분포한다 라는 것은 이 용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 이 둘 중에 선택하자면 뭐가 더 고르게 분포했어요? 시그마 2인가? 근데 여기에서 의미는 평균값에 얼마나 모여있냐, 이게 고르게 분포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래서 더 고르게 분포한 거는 이런 분포가 뭐가? 시그마 1이 더 고르게 분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기억하자. 그러니까 어쩔 때 평균값에 더 몰려있을 때 고르게 분포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 이거에 대한 확률은 당연히 똑같이 구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의 넓이? A부터 B까지의 밑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의 뭐 구해주세요?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것만 구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연습은 일단 이것 먼저 보고 할게요. 뭘 먼저 볼 거냐면 표준 정규 분포를 먼저 볼 건데, 표준 정규 분포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표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거 알아요. 영어로 이거 알아.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이 된다라는 거야. 가장 기본이 되는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떤 분포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 있잖냐? 이러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할 거고, 표준 정규 분포는 너희들이 이제 그 맨 마지막 페이지 봐보면, 책 맨 마지막 펴보면 표가 하나 있거든.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표가 하나 있어요. 표 봐봐. 표 하나 있지? 그냥 맨 마지막 펴면 돼. 그렇지? 여기 표가 있어. 수학자들이 열심히 구해놓은 거거든. 근사값으로. 근사값이야, 근사값. 말 그대로 근사값이야. 그러면 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임의로. 오케이? 수학자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구해놓은 거긴 하잖아. 근데 내 마음대로 바꿔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로그 표같이. 생로그 로그 표처럼. 우리가 이제 로그 2를 0.3010인가? 이걸로 쓰는데 0.3으로 쓰기도 하지 않냐. 왜? 근사값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근사값을 너희들이 이용해서 이것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는 봐봐. 1.96이다 라는 것은 여기서 1.9 가서 뭘 찾아주면 돼요? 0.6을 더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니까 생로그 보는 거랑 비슷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의 확률은 0.47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숫자 생각보다 중요한 숫자거든. 통계적 추정까지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숫자는 기억하세요. 1.96이라는 거 0.475예요. 오케이? 2.58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0.4485인가? 아무튼 99를 2로 나누면 뭐냐? 99 2로 나누면 495.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정규 분포하고 표준 정규 분포하고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한 분포를 이렇게 나타낼게요. n, m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는 건데 나는 어떤 분포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냐면 어떤 z에 대한 분포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거든. z의 분포를 0, 1의 제곱.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이러한 분포를 항상 이러한 분포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왜? 이거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얘에서 얘로 바꾸는 거 있잖냐? 얘를 표준화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얘에서 얘로 바꾸는 거 얘를 뭐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표준화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그러니까 이 x에 대한 평균이 m이었잖냐. x에 대한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이었거든. 그러면 이 z에 대한 평균 얘는 뭐가 돼요? 0이고 z에 대한 분산은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이거 얘에서 얘 만들어 주려면 이 z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m이 빼져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z라는 것은 이거 아직 덜 쓴 거야. z라는 것은 x에서 m을 빼준 값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x에 이거를 z를 여기다 넣으면 이거 빼기 이거 나와서 0이 되는 거 보여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를 그러니까 분산을 시그마의 제곱을 1로 만들어 주려면 이거의 개수가 뭐가 돼야 돼요? 시그마 분의 1이 있어야 돼. 그래요? 그래야 1로 만들어 줄 수 있어? 그래서 이 표준화 공식은 이제부터 외우세요. 시그마 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에요. 오케이? 표준 편차 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표준화 공식이라고 하니까 이건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케이? 내가 이제 처음에는 이걸로 다 풀 거거든. 귀찮아도 이걸로 풀 거야. 나중에는 그냥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오케이? 이 표준화를 일단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럼 봐보자.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보자. 학생 수가 서로 같고 두 고등학교 A, B의 수학 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사했대. 그때 X 미안 기호가 좀 틀렸네요. 라지 X라고 써져 있어야 되네. 라지 X의 값이 M1보다 작을 확률은 0.5. 그렇지? 0.5니까 1이 되는 거 맞네요. B 학교의 수학 평균이 A 학교의 수학 평균보다 높다. 맞지? 그지? 다 맞네. 그럼 이것도 봐봅시다. A 학교의 표준 편차가 B 학교의 표준 편차보다 더 크다. 더 커요? A가 F. 더 커요? 더 퍼졌으니까 더 큰 게 맞겠네요. 다음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제 7번과 같은 문제가 나오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53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항상 이렇게 표현하세요. X에 대한 분포가 N 153 2의 제곱으로 나타내겠습니다. 항상 이 2의 제곱으로 쓸 거야. 너희들이 가장 많이 틀려오는 게 표준 편차. 아까 처음에 표준화 시킬 때 시그마 분해였잖냐. 시그마 분해 X 마이너스 M이었거든. 그러니까 시그마를 사용했는데 어떤 친구는 맨날 분산을 써가지고 틀렸다라는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제곱으로 적으세요. 그러면 한 개의 무게가 뭐이 151 이상이고 154 이하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것은 이렇게 구해주겠다라는 거지. 얘가 151보다 더 크거나 같고 154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는 확률을 얘를 무엇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표준정규 분포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표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2분의 x-m 153 오케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0, 1에 대한 분포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식도 당연히 바뀌겠지. 그렇지? 얘도 x 대신에 무엇을 대입한 거예요? 2분의 뭐예요? x-153 얘를 넣을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어떻게 준 거예요? x-153을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z에 대한 분포로 바꾸어 주게 된다면 얘가 151에 153을 2로 나누고 154에 153을 2로 나눈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를 잘 봤더니 x가 아니고 이제 z로 바뀌었지. 그렇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 얘에 대한 확률은 마이너스 1부터 뭐까지가 되겠습니다? 0.5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이 분포 곡선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종 모양에 대한 분포가 나오는데 얘는 평균이 0이야. 오케이? Z에 대한 분포야. Z에 대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에 대한 분포인데 이 마이너스 1부터 0.5까지 이 밑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로 바꾸었잖냐. 그러면 0부터 0.5까지의 확률은 주어져 있어요. 0부터 0.5까지의 확률은 주어져 있네요. 뭐가 돼요? 0.192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0부터 0.5까지랑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가? 근데 얘가 뭐가 되는 거니까? 0.191이니까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뭐랑 똑같아? 0부터 1까지. 왜? 대칭적이니까.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0.3413이에요. 그러니까 0.1915에다가 0.3413을 더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럼 뭐가 돼요? 0.5328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한번 풀어줬으니까 나머지 문제도 풀 수 있겠네. 표준화는 오늘 다 할게요. 오늘은 나 표준화 다 할게. 오케이? 다음 시간부터 표준화 안 쓸 건데. 그런데 내가 표준화 안 쓰고 있으면 너희들이 선생님 표준화 안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거든 가끔. 학교 시험 써서 푸세요. 알겠지?
그 다음 봐봅시다. 6번도 보자. 6번을 봐봤더니 평균이 65고 수학, 국어, 수학, 영어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수학이 평균이 제일 낮지. 표준편차가 제일 높아. 기분 나쁘지. 근데 이제 강의 성적이 여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얘를 뭐를 통해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표준화를 통해서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표준화 시켰을 때 이 표준화 시켰을 때 위치가 뭐 상대적인 잘하는 위치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표준화 시켜봤더니 얘는 어떤 점수가 돼요? 얘는 65 마이너스 70이 별량이야. 70 마이너스 평균 얘를 10으로 나눈 거. 얘 뭐가 돼요? 5. 0.5가 돼요? 그래요? 얘를 표준화 시키면 얘가 62를 52로 나눠서 16으로 나누면 얘는 뭐가 돼요? 2분의 5인가? 2분의 5? 그렇지. 2분의 5. 2.5예요? 아니야? 맞지? 내 멋대로 푸냐? 8분의 5예요? 8분의 5예요?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 합시다. 얘는 56 마이너스 65를 12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60 마이너스 56을 12로 나누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가 돼요? 4분의 3? 그럼 뭐가 더 제일 커? 4분의 3이 제일 커요? 영어 제일 잘하네. 그 다음에 수학이야? 그 다음 국어예요? 문제 잘못 만들었다 이거. 대성적인데. 나랑 똑같아. 나랑 똑같아. 1, 2, 3등급이에요? 나 완전 저요? 아니, 저는 거꾸로요? 그거 제일 잘해요? 다 일찍 내려야 돼. 그래요? 그건 그대로 해도 돼요. 오케이. 다 일씩 내려야 되는 거. 아니, 다 일씩 내리면 마음이 아픈데? 부끄럽게 얘기. 전교 1등은 성적에서 되는 거죠. 아니, 나와. 단문에 자기 성적을 얘기해봤어. 다음 봅시다. 그거 72등이에요. 올렸잖아. 72 3 성적이요? 아니, 올렸어요. 2등 나가. 봐보자. 어떤 회사의 통신망을 하는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x에 대한 분포는 뭐가 되겠습니다? 40이고 5의 제곱인 분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은 50분 이상의 사람 수를 구해주래. 그러면 50명 이상의 퍼센트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퍼센트를 구해주세요.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표를 그려봤더니 얘를 그려봤더니 표준화 먼저 시킵시다. 얘는 뭐가 돼요? 바로 이제 표준화 시켰더니 50 마이너스 40. 이제 나 이거 안 해도 되지 사실. 이제 너희들 할 수 있겠지. 두 번 하니까 벌써 또 질렸어. 그래요? 이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거야. 평균이 0인데 이보다 큰 확률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에서 뭐 구해주면 돼요? 0.5에서 4772를 빼주면 됩니다. 0.022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안 할게요. 오케이? 다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학교 시험 볼 때 너희 이렇게 푸시고 우리가 이 z라는 값은 어떻게 구하냐라는 것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건 이거야. x의 값만 주어져 있다면 얘를 평균 플러스 시그마 z라고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평균으로부터 무엇을 시그마를 몇 번? z번 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 평균으로부터 시그마를 z번 보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해석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석하네. 평균이 뭐로부터? 40으로부터 시그마를 이게 이제 50이거든? 50보다 클 확률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냐? 시그마 5를 2번 보내면 돼요. 오케이? 이제부터 이렇게 해석할게요.
알겠지? 표준화 공식 안 쓰고 얘를 바로 이걸로 바꿔서 해석할게. 오케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부터는 이렇게 해석할게. 알겠지? 봐보자. 우리가 이런 거는 그냥 해결만 하고 넘어가자. 우리가 A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이거 이 표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지. 이제 이거는 방법은 없어. 우리가 이제 표를 그려봐서 그림 그려서 생각을 해봤더니 0.15가 나왔대. 작을 확률이 이 확률이 0.1587이 나왔대. 그래요? 그러면 이 절반에 대한 확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절반에 대한 확률? 이 값은 뭐가 돼요? 뭐라고? 여기에 대한 확률은 뭐가 돼? 잠깐만, 이거 없지? 3, 4, 1, 3이지? 오이씨. 이거 바꿔. 1 추가해, 1 추가해. 0.3413.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A값을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라는 것은 A는 36으로부터 4를 마이너스 1번 보낸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3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혹시 학교 시험에 나오면 얘를 어떻게 푸냐면 너네 학교 시험에서는 나름대로 인정해 줄 것 같거든? 표준화시켜서 푸세요. A 마이너스. 선생님 할게요? 소학년 선생님이 이러시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더 인정해 주지. 저희 세방에 좀 좋아요. 아니, 인정해 주지 않을까? 에이 여기 다녔던 그 형이 소학년 맞으세요? 네, 내가 선생님까지 좀 파악이 힘들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렇게 세워서. 조현 선생님 그랬어요. 지금 소학생 이러니까 오빙동 특별하라고 나고 다음 봅시다. 다음 보면 우리가 얘가 0.28이야. 그러면 이제 이것도 나왔지. 이거 Z값 뭐예요? 2지. 그림은 항상 그려봐. 그려봤더니 더 큰 값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얘가 0.0228. 그러면 이때의 Z의 값이 2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K 플러스 30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평균 30으로부터 뭐를? 표준편차 2를 2번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K 값은 4.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냥 이렇게 다 해석할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 너희들이 안 풀어봐도 되고, 너희들 열심히 풀어볼 수 있을 거고, 싹 넘어가. 이 정도만 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 확률하고 이 확률이 같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빨리 푼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풀어도 돼요. 뒤에 있는 y에 대한 분포가 이거면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고 8을 몇 번 뺐어요? 2번 뺀 거야. 오케이? 8을 2번 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야. 그리고 이제 얘는 0이 될 것이고 10을 몇 번 더해요? 2번 더 하면 돼요. 오케이? 20이 되겠습니다. 라고 풀면 돼요. 알겠어요? 너희도 그냥 이렇게 풀어. 표준화 시킬 줄 알지? 두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제 시킬 줄 알 거 아니야? 미안. 70. 20 더해서 7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냥 이렇게 푸세요. 다음 봐보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당연히 얘를 처리하는 방법도 비슷해. 어떻게 풀면 되냐면 너희가 이제 이거는 이 뭐 x에 대한 확률을 일단 구해줘야 합니다. 라는 거잖냐.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확률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5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것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뭐야? 분포에서 50이 평균인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보내요? 45니까. 그렇지. 절반만큼 보냈습니다. 라는 거예요. 10을 절반만큼, 5만큼 뺀 거니까 이때 값은 0.5예요. 마이너스 0.5까지의 확률, 이 작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값을 구해줄 수 있지. 뭐가 돼요? 0.3185. 오케이? 아니냐? 3085요? 3085.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자. 이건 맞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지?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4인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K-8부터 K잖냐? K-8부터 K까지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이게 12랑 36이랑 같아요? 확인해 보면 되죠. F12는 뭐가 되는 거예요? 4부터 12까지. 4부터 12까지. 그 다음에 F36은 뭐가 되는 거예요? 28부터 36까지. 그러면 이게 떨어진 거리가 똑같나? 그래요. 같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아. 니은 함수 FK는 뭐야?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에이씨. K가 24를 만들어줘야 돼? 지금 뭔가 덜 적혀 있는 것 같지? 미안. 이게 2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거로 바꿉시다. 24일 때 최대 맞아요? 맞지? 그지? 평균으로부터 가장 대칭인 형태일 때 최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래서 니은 맞네요. 그럼 디귿 봅시다. 24에 대해 대칭도 맞아요? 24의 대칭인가? 이거 뭐에 대해 대칭이라는 소리야? K는 12의 대칭이다라는 소리예요? 24의 대칭인 거 아니지? 이 식. K는 12의 대칭이다라는 식이지? 그럼 이거 맞나? 아니지? 옳게 만들어주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48-K로 만들어주면 맞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이제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 이것만 하면 끝나 오늘.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의 관계는 뭐냐면 이거야. n이 충분히 크면 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n이 이 밑에 적혀 있잖냐.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np가 5보다 크거나 nq가 5보다 큽니다 라는 거거든. 근데 너희들한테 숫자가 그냥 크게 주어져 있잖아. 그럼 다 큰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이렇게 놓을게. n이 충분히 크면 B, N, P는 어떤 분포를 따르겠다고?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평균 뭐지? 평균 뭐예요? 분산 뭐예요? 이러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n이 충분히 크면 이러한 분포를 따라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야. 봐봐. 실제적으로 n이 충분히 크면 이렇게 정규 분포를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 거냐면 이 다음과 같은 문제 때문에 이게 이용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밑에 문제 먼저 봐보자. 나한테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이거 뭐예요? 이항분포야. 그지? 이 확률 함수에 대한 분포는 B 뭐가 되는? 100 한 번의 확률은? 그렇지. 이러한 분포를 따르는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뭐 할 거냐면 28보다 클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이제 봐봐. 이거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 어떻게 구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거 생각만 해도 화나잖아. 28시 28에 5분의 1에 28제곱 5분의 4에 72제곱 싹 더해야 되거든. 100시 100에 해도 돼.
시험 볼 때까지 끝나지 않겠지만 해도 돼요. 오케이? 싹 다 해도 돼. 근데 얘를 다 더하는 게 힘드니까 무엇으로 바꾸어서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해석하겠습니다. 얘는 근사적으로 무엇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거에 대한 분포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5분의 4가 곱하니까 4의 제곱에 대한 분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해 줄 수 있는데, 이 확률은 이 정규 분포표로 바꾸어서 생각해 줘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건데, 평균이 20이고 28보다 더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 주세요 라는 거니까 4가 몇 번 갔어요? 2번 갔어요. 4가 2번 간 건 0.477인데 이 확률은 그러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확률은 뭐가? 0.022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값이 너무 복잡한 것은 무엇으로 바꾸어서?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밑에 문제들도 너희들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문제만 해볼까? 이 정도까지만 해봅시다. 22번만 봅시다. 어느 회사에서 만든 신제품의 무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어요. 이 회사의 신제품의 무게가 164g보다 작을 때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자를 나름대로 열심히 잘 언급하는 게 중요해. 얘가 이제 불량품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x에 대한 분포는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180의 8의 제곱에 대한 분포를 따릅니다 라는 거고, 불량품이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164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8이 3번 간 거야. 8이 3번 간 거지? 2번 간 거냐? 잠깐만, 이거 얼마 차이나? 16이야? 왜 내 눈에는 24로 보이? 아니 16이구나. 오케이, 16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률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02. 그러니까 근사값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값마다 다 다르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 값이 주어진 걸로 이용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평균이 180이고 64, 164보다 더 작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냐? 이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이 확률은 뭐야? 8이 2번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0.2.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하루에 신제품을 250개 생산할 때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이하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예요? 250개를 생산할 때 왜 250개를 생산할 때 이 불량품의 개수를 y라고, 왜 그래? 왜 이렇게 좋아하지? 불량품 너무 잘못했어? 왜? 2,500개. 2,500개를 생산할 때 미안해. 2,500개를 생산할 때 불량품의 개수를 y라고 놓은 거야. 확률배수 y라고 이렇게 놓는 거지. 그러면은 이 y에 대한 분포는 뭐가 되는 거예요? b 2,500에 한 개가 나올 확률 뭐였지? 50분의 1이에요. 오케이? 이거일 때 무엇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냐면 이게 y가 얼마 이하의 확률? 64 이하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이걸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무엇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건가? 50분의 1 곱하면 얘는 50이 되는 거고 50분의 49 곱하면 7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곡선을 그려서 처리해 줘 봤더니 얘가 50으로부터 64니까 2번 간 거네. 그렇지? 이 확률을 구해 주세요. 그러니까 2번 간 거 0.9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문제까지 풀어줄 수 있으면 돼요.